자, 여러분 교재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오시고요. 164페이지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 03번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진도 준비합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에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이런 제도입니다. 어떤 건설회사가 만약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아파트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를 1,000억에 매입했다 그럴까요? 네, 1,000억에 아파트 부지를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지 뭐.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문화재가 출토됩니다. 문화재가 출토되면은 그 조사 발굴이 끝날 때까지 그 개발 행위를 허용할까요? 제한할까요? 제한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1,000억에 이제 매입을 했으면은 곧 그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고 이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서 입주자를 모집을 해야 청약 계약을 하면서부터 이제 계약금으로 이렇게 투자된 매수자금을 회수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장 5년 동안 개발허가를 못 받아버리면은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택지를 조성하고 공장 부지 조성하고 건축을 해야 될 자에게 그 법상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있는 곳이라면은 컨설팅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 토지 답사를 가면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있는 곳이라면은 일단은 컨설팅을 곧 개발을 해야 될 자에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개발 행위 허가가 몇 년 동안 제한될 수 있을까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사유가 있으면 몇 해 몇 년 동안 개발허가가 제한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일단 제한권자 교재를 보십시오. 166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개발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자 제일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맞습니까?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 이제 제한권자라고 막 외우고 싶잖아. 이런 거는 이런 거 위주로 자꾸 외우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제도 전체를 보셔야 되죠. 전체를. 부분적으로 암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제 왕성한 암기력으로 암기를 하시려고 그러죠. 여러분 국토교통부는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중앙.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이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가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허가를 제한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니어도 좀 공법을 듣다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시도, 시군 지역이라면은 시군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그리고 지방이죠. 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허가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제한 절차도 또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개발허가 제한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허가를 제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허가 제한기간 연장을 할 때는 제한기간 연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 적어놓고 외우고 뭐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서 외우셔야 되죠.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기간인데 다 누구나 알게 되죠. 자, 원칙적으로 개발허가 제한기간은 1회 한 차례 1회 하나에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년.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서 3년 내에서 개발허가를 제한함이 원칙인데 연장 사유가 있으면은 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죠. 한 차례 1회 몇 년? 2년 범위 내에서 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원칙 3년의 연장이 2년이기 때문에 허가 제한이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원칙 3년의 연장 2년에서 최장 몇 년이죠? 5년 동안 개발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거죠. 뭐.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고요. 제한권자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제한 사유죠.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어떤 사유가 있으면 개발허가가 제한될까? 제한 사유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암기하셔야 되고요. 순서에 준하여 암기하십시오.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 네, 박사는 몇 개 있습니까? 5개는 순서대로 외우세요. 순서. 지금 같이 이거 같이. 1번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 1번입니다. 1번은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맞죠? 네,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어요. 여러분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러면 우리 21개 용도지역 가운데서 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개발허가가 제한될까? 이것을 입법 취지, 왜 이렇게 입법이 이루어졌을까? 그 입법 취지를 연구하신 분이 기억을 잘하는 거죠. 외우신 분은 3일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맞죠? 네, 그래서 그 입법 취지 잠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생각하는 공을 좀 해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유가 있게 쳐다보십시오. 자꾸 뭐 적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고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 외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그럼 도시지역 안에는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 지정된 곳은 보존용도입니까? 개발용도입니까? 개발용도.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있습니까?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습니까?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죠. 그럼 대부분 건축이 다 됐다는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 지금 우리 강남역 사거리 주변지역은 상업지역이죠. 나대지 뭐 이렇게 들판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건축 개발이 다 끝났다고. 다 개발 끝나는데 뭐 개발을 제한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도시지역 중에서 아직까지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있고 미래 개발 여지가 가장 많은 땅은 어디라는 거죠? 녹지지역이죠. 그래서 녹지지역에서 개발 허가를 제한한 겁니다. 그러면 주상공지역은 이런 토지 현상이 있더라도 개발 허가를 제한하지 않는 거죠. 어차피 개발 목적으로 용도 지정한 곳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럼 녹지지역은 쉽게 기억할 수 있잖아. 그다음에 도시지역 밖으로 나가자고. 나가면은 계획관리지역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밖에서 유일하게 보존용도입니까? 개발용도입니까? 개발용도잖아. 그럼 도시지역 밖에서 미래 개발 여지가 가장 많은 땅은 어디죠? 계획관리지역이거든. 도시지역은 녹지지역이고 도시지역 밖에는 계획관리지역이 미래 개발 여지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나머지 용도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그 용도지역 지정 자체가 개발 제한 아닙니까? 농림지로 지정된 그 자체가 개발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지 현상을 보이더라도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지 않는 거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지정 자체가 개발 제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겠죠. 오랫동안.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가는데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 제가 상징적으로 재밌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수목은 무엇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소나무. 한국 소나무는 보호수종이라고 해서 서울시 녹지지역 안에 한국 소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개발허가 안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한국 소나무 키가 20cm야. 보이지도 않아. 개발허가 안 나겠다. 그런 게 아니고. 개발업자들이 가장 현장 답사를 했을 때 가장 무서워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소나무. 상징적으로 기억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진짜 한 그루만 있어도 개발허가 안 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녹지지역에 땅 볼 때. 조수류는 무엇으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조수류가 집단지로 서식하면 철새 도래지 맞죠? 철새 도래지는 개발허가 안 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리고 우량농지가 뭐죠? 경지정리, 경지정리가 잘 된 농지죠. 바둑판처럼 구획 정리가 잘 된 농지는 개발허가 안 내준다는 거죠. 어디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그래서 이거 외울 때 1번 개발허가 제한 사유 1번은 소나무, 철새 딱 외우면 되잖아요. 상징적인 키워드를 기억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읽고 이해도 되고. 맞죠? 이 암기하는 방법이죠. 소나무, 철새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2번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로 인하여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문화재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은 상식적으로 개발 허가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문화재 손상 우려가 있으면은 개발 허가를 안 해주죠.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소나무 철새 1번. 2번이 뭐죠? 환경문화재. 환경문화재. 그래서 급하면은 1번 소나무, 2번 문화재. 그렇게 얻어도 되잖아. 이게 키워드죠.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이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보시고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용도지역 등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용도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죠. 이럴 때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번. 1번 소나무 철새, 2번 환경문화재, 3번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렇게 보시면 되죠. 4번, 5번은 아주 쉬워집니다. 4번이 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잠깐만요. 우리 오늘 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되면은 그날부터 몇 년?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 하게 되고 그 결정고시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적개발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공적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개발은 허가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금방 배울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적으십시오. 이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꼴 신도시 개발지역이에요. 적으십시오. 이꼴 신도시 개발지역이라고 적어줍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도시 개발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개발할 때는 전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여 공적으로 개발하든지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든지 전부 공적 개발이에요. 그러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허가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되는 거잖아. 다 이해가 되잖아요. 1번 소나무 철새, 2번 환경문화재, 3번이 허가기준,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적은 일정한 기간 동안 개발허가 제한됩니다. 원칙 3년, 연장되는 적은 최장 5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요. 이걸 순서에 준하여 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의 사유가 있는 지역은 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연장되지 않아요. 제한기간 연장이 없으니까 최장 몇 년이죠? 3년. 3년 범위 내에서 개발행 허가가 제한되지만 3, 4, 5번의 사유가 있는 지역, 3, 4, 5번의 사유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 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거죠. 원칙 3년에 한 차례 2년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몇 년이 되는 거죠? 5년. 5년 범위 내에서 개발행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개발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연장 사유가 되죠. 연장은 2년이기 때문에 최장 몇 년이죠? 5년 범위 내에서 개발의 허가가 제한되잖아요. 또 이렇게 내올 수도 있잖아.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이라면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개발 허가는 제한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몇 년이죠? 3년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때 개발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거죠. 본래 개발 허가 제한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지만 연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 관한 중요 테마들은 다 다뤄드린 것 같고요. 소소한 것은 이제 3, 4월에 이제 추가해서 설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뭐 더 이상 소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다뤄드렸고요. 이제 책장 넘깁니다. 넘겨서 168페이지로 오시면 되죠. 자, 여러분 교재 168페이지 제9절.
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찾으셨습니까? 아마 1, 2월 강의에서는 그 입문 과정의 개요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하고 넘어가 버렸을 거예요. 선도 안 됐다고. 자,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진도 들어갑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발표해 두시고 작년에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한 장 넘깁니다. 넘기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 한 4, 5년 정도 연속 출제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참 중요하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그리고 170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네, 두 가지 테마로 네, 강의 준비합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여러분 교재 168페이지를 그대로 두시고요. 앞을 봐주십시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네. 하고 나란히 설명드려야 될 게 이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그렇게 되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시작할게요.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무엇이 들어가죠? 구역이 들어가죠.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자, 문제 나갑니다. 저에게 집중.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공 관리 계획이다. O 몇 개 씁니까? X죠. 몇 번 시험 나왔거든, 몇 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공 관리 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 구역은 아니에요. 그럼 도시공 관리 계획을 결정고시하는 자, 결정고자 누구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잖아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국토부 장관인데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이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 관리로 결정고시할 용도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구역은 구역이지만 그럼 이제 지정권자가 시도지사가 될 수 없는 거잖아. 국토부 장관이 될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논리적으로 외우면은 지정권자도 안 외워도 되잖아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위치를 가르쳐 드립니다. 이 개요 설명 다 들어요. 연필 넣으시고 이런 거 이 설명은 듣는 겁니다. 적는 게 아니고. 자, 봐주시고 가만히 들어요.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는 거죠. 여기 강남역입니다. 서울의 강남역이고 서울에서 도시적이잖아, 그죠? 도시적에서 주거지역 가만히 들으십시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용도지 지정된 곳은 대부분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고 대부분 개발이 이미 완료가 됐어요.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도로 주변에 전부 건축이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 강남역 주변 지역도 전부 업무 용도 빌딩, 상가 등으로 전부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건축이 됐으니까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지역이죠. 나대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강남역입니다. 강남역 9번 출구 나왔습니다. 저희 학원 쪽이죠. 9번 출구 나와가지고 쭉 갑니다. 업무용대 빌딩이 이제 줄 수 있고 뒤쪽으로 갑니다. 가면은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역으로부터 한 걸어서 뭐 5분 거리, 뭐 10분 이내 거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이면은 여기는 아파트 단지는 역세권 아파트 맞죠? 네, 역세권 아파트죠. 교통이 불편합니까? 편리합니까? 편리하죠. 편리한 중환경 조수를 목적으로 하면 전용 주거지를 비웠습니까? 일반 주거지입니까? 일반 주거지예요. 4층 이하인 주택 중심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몇 종? 1종. 그리고 중층 위주의 주택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뭐죠? 2종. 중고층 아파트 위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뭐죠? 3종 일반 주거지이라고.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이에요. 3종 일반 주거지인데 아파트 층수는 낮아요. 뭐 강남 개발할 때 건축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층수가 뭐 12층이라고 가정합시다. 12층이고 2000세대예요. 2000세대 역세권이고 강남 역세권이고 2000세대입니다. 재건축합니다. 그럼 재건축하면은 12층으로 재건축할까요? 50층으로 뽑을까요? 50층으로 뽑겠죠. 뭐 허용 가능하다면은 뽑겠죠. 50층으로 주상복합으로 뽑아버립시다. 이렇게 뽑아버리면은 시대수가 재건축이 끝나면은 2000시대일까요? 6000시대가 될까요? 6000시대로 폭발적으로 증가되죠. 이런 강수 때문에 강남 재건축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런 강수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 층수 낮고 높게 건축했으니까 그 이상 건축된 건 전부 조합의 수입이 되잖아. 일반 분양에서. 그럼 조합원의 분담금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억 투자해서 25억 아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럼 6000시대가 되면은 여기에 강남역 사거리 지금도 도로의 교통량을 수용할 능력이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한데 벽시권 아파트 재건축으로 시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은 도로의 교통량을 수용할 능력이 넉넉해집니까? 부족해집니까? 부족해지죠. 도로는 그대로니까요. 그리고 도로 밑에 보이지 않지만 공동관에 상수도 공급 시설이 있겠죠. 상수도 공급 능력이 넉넉해집니까? 부족할 것이 예상됩니까? 부족. 하수 발생량이 3배, 4배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하수 시설의 시설 용량도 부족할 것이 예상되잖아요. 인근 지역에 초등학교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세대수가 2000시대일 때는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가능했지만 이제 시대수가 6000시대가 되면은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도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몇 가지 기반 시설 이야기했죠? 4개. 이어 보십시오.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4가지 기반 시설의 시설 용량 부족은 예상되는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 관리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개발 밀도 관리구이라 그래.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구이 지정되면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될 건폐가 용적률을 개발 밀도를 낮춰야 되니까 건폐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합니까? 강화합니까? 강화 적용하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 국토교급 시행령에서는 개발 밀도 관리구이 지정되면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될 용적률 50%까지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용적률 50%를. 그러면은 50층입니까? 25층입니까? 25층 높이로 재건축 아파트가 개발 밀도가 관리되는 거죠. 그럼 재건축이 끝나더라도 6000시대입니까? 3000시대 내외입니까? 3000시대 내외로 관리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세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거나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서 아까 도로가 부족한 문제, 상수도 공급 능력과 하수 처리 능력이 부족한 문제,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죠. 이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딱 들어보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녹지 지역의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이 될 수 있다. 옵니까 X입니까? X잖아. 녹지 지역은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기반 시설이 없으면 얼마든지 새로 설치할 수 있는 나대지가 있죠. 그래서 녹지 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닌 거라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밀도를 낮추어 관리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공 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지 못하니까 서울에서 누가 지정해야 되죠? 대전시장이 올라옵니까? 서울시장입니까? 서울시장. 그럼 지정권자 다 이거잖아. 인천은 인천광역시장,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수, 관할 자치단체장들이 지정하니까 자치단체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이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1을 거쳐서 지정하더라는 거지. 교재 보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168페이지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지정권자 지정대상 내려오시고요. 특별시장부터 군소까지 줄 것입니다. 누구죠? 지정권자. 아까 설명 다 됐죠? 도시군 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지를 못하고 서울은 서울특별시장, 인천은 인천광역시장, 군지역은 관할 군수가 지정권자 되는 거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줄 것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줄 것이고요. 여기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미개발 지역입니까?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까?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밑에 적으십시오. 개발 완료. 이미 개발이 완료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할 때 개발 행위 동그라미 합니다. 이때 개발 행위는 뭐죠? 신도시 개발입니까? 재건축 등입니까?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로 그런 뜻이죠. 적으십시오. 이때 개발 행위는 뭐죠? 재건축 등이에요.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 동그라미. 이때 기반시설 4개를 적으십시오. 이때 기반시설 뭐죠? 도로, 상하수도, 또 하나가 뭐죠? 학교를 말하는 거죠. 도로, 상하수도, 학교.
학교 이런 기반 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밑줄 것입시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밀도 간격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개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장을 아니까 쏙쏙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개발 밀도 간격의 지정 기준과 관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정 기준과 관리 방법. 자, 보니까 지정 기준이 박스안에 몇 개 들어있죠? 4개. 동그라미 1번 별표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 별표하시고 기역부터 미염까지 묶어줍니다. 기역부터 미염까지 묶어서 앞에다가 지정 기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죠. 지정 기준이라고 해도 좋고 뭐 지정 요건이 해도 좋고 지정 기준 적어놓고 암기, 기역부터 미염까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아주 쉬워요. 저 좀 보실래요? 자,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인데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잖아요.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 간격이 지정되려면 몇 가지 기반시설의 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돼야 됩니까? 4가지.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이 단어 4개가 나오면은 개발 밀도 간격의 지정 기준이 되는 거죠. 아주 쉬워요, 암기가. 기억분 같이 볼까요?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입니다. 도로 서비스할 때 도로 동그라미.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가 되는 지역이니까 도로의 교통량 수용 능력이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맞죠? 네, 다음 내려옵니다. 당해 지역의 도로율 할 때 도로 동그라미. 도로율이 손 떼고 국토교통운행이 정하는 용도직별 도로율의 몇 프로 이상? 20% 이상 줄 거 넣죠. 미달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도로만 외우시면 돼요. 내려오십시오. D국번 향후 2년 이내에 줄 것이고 손 떼고 향후 2년 내에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수도시설의 부족이 예상되죠? 수도시설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리얼번 향후 2년 이내에 미칠 것이고 당해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무엇을 동그라미 할까요? 하수시설 동그라미. 미음번 향후 2년에 줄 것이고 손 떼고 해당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줄 것죠.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어디를 동그라미 할까요? 학교 수용 능력 할 때 학교 동그라미. 정리하면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 요건은 4가지 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됩니다. 년수가 있으면 향후 몇 년 내에? 2년 내에 부족이 예상되고요. 몇 퍼센트 이상? 20% 이상. 4가지 기반 시설의 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되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 대상이 돼요. 이거하고 조금 이따 이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의 지정 요건이 비슷해요. 섞어서 시험 되거든. 그래서 단어 4개를 기억해야 돼요.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가 보이면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의 대상입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답 찾으면 돼요. 아주 쉽잖아. 지정 절차 내려옵니다. 지정 절차는 3번째 줄에 미칠 것죠.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를 써서 지정합니다. 그리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효과 2번째 줄에 밑줄 줄 것입시오. 당해 용도지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제일 밑에 2번째 줄 칠 것죠. 당해 용도지역 형들 용적률 동그라미 용적률 치단도 몇 퍼센트?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합니까? 강화합니까? 강화. 개발 밀도를 낮추어 관리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개요 설명 듣고 교재를 같이 보면 돼요. 아주 쉬워집니다. 네, 자 여기 봐주시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서울 시내를 좀 벗어날 거예요. 네, 서울시 외곽으로 나갈 겁니다. 좋으시죠? 수학여행.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울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벗어나고 서울시 외곽으로 나왔어요. 이제 저 경기도로 나왔습니다. 네. 전부 네 들판입니다. 전답 가송 등 들판이고 저 멀리 뭐 임야 산지도 보이고 막 그래요.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여기서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가정합시다.
네, 경기도 서울시 외곽 도시적 밖에서 이제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제가 뭐하고 있죠? 형질 변경 중이죠. 형질 변경. 자, 택지나 상업용지, 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조성이 끝나면은 자,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형질 변경 공사 끝나면은 이제 도로 밑에 공동구를 설치하고 도로와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도로, 상하수도 시설, 학교, 공원, 녹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이제 이렇게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돼요.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나갑니다. 개발, 이거 실제 기준 문제거든요. 개발 밀도 갈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상호 중첩 지정이 가능하다. 옵니까 X입니까? X죠. 논리적으로 들어보니까 개발 밀도 갈구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잖아. 이게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남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개발 밀도 갈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중첩 지정이 불가능하죠.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을 상상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법 조문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안 배웠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개요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잖아. 작은 응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요 설명을 많이 들으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책 보고 외우기 시작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신도시 개발지역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 지금까지는 신도시 개발할 때 기반시설, 우리 강남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만들고 공동구 설치하고 학교 짓고 공원 녹지 조성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서울시 해당 자치단체가 대부분 합니다. 일부 국가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나 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가 기반시설 확충했다고요. 근데 앞으로 신도시 개발지역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네, 택지 등을 분양받고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자,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뭐죠? 건축이잖아.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 정도를 초과하는 신축가 증축행위라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나가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이 주민들에게 그 신도시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케 하거나 아니면은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켜서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주민들의 부담으로 그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충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여러분이 택지나 상가용지 분양받고 상가나 이렇게 주택을 지을 때 여러분은 그 동네에 학교를 짓고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공용 주차장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시대를 의미하는 게 뭐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부담됩니까? 부담되시죠.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됐고요. 몇 년간 한 3, 4년 정도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되다가 그때 언론이 많이 때렸어. 이중적으로 이제 기반시설 우리 낸 세금으로 이제 기반시설 설치했는데 또 이제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부담시킨다고 해서 반발이 많았죠. 그래서 폐지됐다가 2009년도에 다시 도입됐어요. 지금까지 이제 약 10년 정도 다 돼가는 거죠. 그래 한 공백 기간 제도가 폐지되고 몇 년간 출제도 안 하고 공급 체계도 없어지게 좋았는데 다시 생긴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무엇인지 알겠죠? 개발 밀도 가지고 이외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라는 주민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케 하거나 아니면은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켜서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한다는 거죠. 시험 체계되니까 누가 지정하지?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지?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지정 대상이 어디지? 그리고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누구에게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하지? 부과 대상. 언제까지 부과를 하지? 부과 시기. 부과받으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지? 납부 시기 등을 중심으로 수험 준비할 거예요. 자, 빠른 속도로 체킹하고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오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제일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밑줄 그십시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아닙니까? 외의 지역입니까? 외의 지역. 거기서 중첩 지정 옵니까 X입니까? X를 알 수 있잖아.
출제된 거죠. 중첩 지정 X.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정되기 때문에 중첩 지정될 수 없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할 때 밑에다가 중첩 지정 X. 중복 지정될 수 없다는 거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하여 개발 동그라미 하면 이때 개발은 재건축 등입니까? 신도시 개발입니까? 적으십시오. 신도시 개발이죠. 좋아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더 알아보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법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이것도 단독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나와 있어요. 도로부터 7번까지 묶어주시고요. 7번은 법 개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요약집에 수정해서 나올 거예요. 5, 6월에 나갈 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로 법 개정이 있었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5, 6월 요약집 나갈 때 이제 수정해서 다 나갑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인데 1번부터 7번을 암기하면 좋죠. 뭐. 근데 정답은 결정하는 게 보통 정해져 있죠. 이게 단독 출제할 때 4번이 정답을 결정했습니다. 학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인데 줄 거죠. 가로 안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은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때 학교 동그라미예요. 고등교육법 2조에 규정된 학교. 이 학교는 각종 대학입니다. 각종 대학 적으십시오. 각종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종 대학이니까 일반 대학은 물론이고 뭐 산업대학도 있고 그죠, 뭐 이런 대학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다음 중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말고 괄호가 있는 것 위주로 유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같이 봅니다. 도로인데 저 뒤에 줄 거죠. 진입도로는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 줄 거면 되죠. 진입도를 포함한다 줄 거면 되고. 그리고 5번 연결하는 수도는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 연결하는 수도 포함 줄 것이면 되죠. 그 밑에 연결하는 하수도도 포함된다. 이런 부분 밑줄 긋고 읽었으면 좋겠고, 내려오십시오. 지정권자.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 특별시장부터 군소까지 줄 것이고요. 지정권자입니다. 아까 설명 다 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공원 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자치단체장들이 지정권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박스안에 나와 있습니다. 박스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묶고요. 그리고 3번에 기억 니은을 묶어요. 3번에 기억 니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주고 3번에 기억 니은 묶어주면 몇 개가 되죠? 4개. 이 4개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됩니다. 앞에다가 의무적 지정 대상, 의무적 지정 대상 그렇게 하시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이 될 대상인데 저 잠깐 보실래요? 이런 거 이해하면 암기 부담이 확 줄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외우면 참 힘들거든요. 어떻게 외우자고 그 문장을.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시죠? 그 세종시 건설의 첫걸음, 공식적인 첫걸음은 제도화된 것은 국회, 여당과 여당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위한 법을 제정합니다. 법을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위한 법을 제정을 해서 충남 공주시 관할구역하고 충남 영기군이라고 있었나 봐요. 이런 지역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은 미개발된 상태의 뭐 농촌 마을이었잖아. 그런 곳이었는데 해당 지역의 개발 행위 제한이 농림지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개발 행위 제한이 극심하잖아요. 그대로 뒀습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당 지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 해제했습니까? 완화 해제한 거죠.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해서 해당 지역의 행위 제한이 개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어서 법령을 제정 개정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된 지역. 박수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줄 것죠.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금 필연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되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거쪽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됩니다. 용도 지역 등 변경 아니 여러분 이게 만약에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지고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지고 보전녹지되면 신도시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용도지역을 무엇으로 변경해야 됩니까? 도시적으로 변경을 해야 신도시가 개발되잖아. 그러면 보전녹지지역, 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로 변경하면은 행위제한, 용도적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가 되겠죠. 뭐. 용도적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적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 밑에다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용도적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려면은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이 돼야 됩니까? 도시지역이 농림지역이 돼야 됩니까? 농림지역이 예를 들면은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 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개발행 시간이 완화되니까 기반시설 부담금 지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 이해가 되잖아. 읽으면 되겠네. 한 두 분만. 그 다음에 3번 내려옵니다. 3번의 기억분 보세요.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이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이가 건수보다 몇 % 이상 증가됐죠? 20% 이상 증가됐잖아. 아니 여기요. 이 동네 전년도 2017년이 되죠. 전년도의 개발의 건수가 개발 행위가 건수가 100건밖에 안 되다고 100건인데 전년도에 2018년도에 말이야. 이 지역의 개발의 건수가 2017년도 100건이 2018년도에 150건이 된 거야. 20% 이상 증가됐죠. 네. 100건이 500건이 된 거야. 이렇게 전년도보다 전년도의 개발이가 건수가 2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된 적이죠. 그러면 개발이가 건수가 2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됐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뭐죠? 건축이잖아. 많은 건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로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금 지정하라는 거죠. 마지막 니은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한 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몇 % 이상 증가됐죠? 20% 이상 증가된 지역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보세요. 서울시 전년도 2018년도 인구 증가율이 2%라고 가정합시다. 가정입니다. 몇 %인지 잘 몰라요. 근데 서울시 강남구 무슨 동 전년도 인구 증가율은 27%예요. 이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이 지역에 속한 서울시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죠. 그 인구 증가율이 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이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이 높다는 것은 공장 많이 지은 겁니까? 아파트 많이 지은 겁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었으니까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됐겠죠. 학교 필요하죠? 공원 녹지 공용 주차장 필요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가지였습니다. 지정 절차 내려오시고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두 번째 줄에 주민의 의견 줄 것이고 그 밑에 줄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를 미칠 거면 되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밑에 적으십시오. 밑에 필기하세요. 밑에 필기하세요. 두 줄을 빨리 적어 주십시오. 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지정 절차,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네, 주민 의견,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아까 비출 거잖아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지정 절차,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규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주민 의견 위에 X 하시면 돼. 심의.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만 거쳤죠. 심의. 심의 절차만 거쳤다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너무 꼼꼼하게 다 챙겨드리는 것 같아.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네, 주민 금방 의견 있었죠. 네,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비교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절차 늘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객관식은 아주 정답 찾기 좋죠. 근데요, 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을까?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은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잖아. 그 주민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넣은 거예요. 넘어갑니다. 170 173페이지, 172페이지에 저 위에 3번 봅니다. 3번. 저 위에 3번 지나갈 때 읽어야 돼요. 지난해 시험에 한 줄 들어갔죠. 반영. 자, 기반시설 설치구역 수립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되면은 줄 거죠.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설치구역을 수립하여야 하며 줄 거예요.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관할구역에 지정되면은 관할 시장구수들은 의무적으로 뭘 수립해야 되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어디에 반영해야 되죠? 도시공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돼요. 도시공 기본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 그럼 틀려요. 여러분, 기반시설 설치는 도시공 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은 어디에 반영해야 됩니까? 어차피 그 기반시설 설치를 하려면은 도시공 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해야 되니까 도시공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작년에 출제됐었고요. 다음 내려와요. 저 밑에 4번. 제일 밑에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에 나와 있습니까? 네, 지나갈 때마다 읽어주셔야 되죠. R, 리딩 표시해야 됩니다. R, 읽어드립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동그라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그날부터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밑줄 것이십시오. 1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 등수를 본다.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어떻게 되죠?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은 구역 지정 결정고시하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해야 되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면은 몇 년 내에 1년 내에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은 어디에 반영해야 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서 부과 대상 발표하시고요.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 줄 것이십시오. 첫 번째 줄 끝에 줄 것죠.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시설로서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줄 잘 꺼야 됩니다. 가로 건너뛰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아니고 뭐죠?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주민에게 설치비용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방금 밑줄 그리는 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 행위를 하는 주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를 하게 돼요. 부과 대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이 아니고 뭐죠? 신축, 정축 행위자에게 설치비용을 부과하게 됩니다. 세세한 것은 5, 6월에 챙기도록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중요사항은 다 체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마지막 강의 준비하겠습니다.